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큰 합의를 이룰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데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나갔다시피 이 북미 실무협상팀이 오늘까지도 이 협상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담 전날까지 막판까지 이렇게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던 부분을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정상이 12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찍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실무진을 먼저 싱가포르에 보낸 다음에 미 합의된 부분은 이제 정상이 현재 있으면서 그 실무 협상의 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최종 합의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실무 협상의 회의를 이제 사진을 공개했는데 최선희 부상이 이제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보이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미 측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 낙관적인 여러 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막판까지 의제 조율을 한다는 것이 사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낙관을 하기도 그렇고 비관도 하기도 어려운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어떤 의제 조율보다는 과연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에 북한과의 여러 합의에 있어서 그 이행 과정에 항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초기에 어떠한 조치를 북한이 이행하느냐에 큰 관심을 두고 아마 요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핵탄두를 발출한다든지 아니면 뭐 핵물질이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반출 또는 폐기하는 부분이 그동안 많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네. 아마도 그런 부분을 이제 미국은 북한에게 요구했을 것이고 아마 북한은 또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사찰 검증 등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했는지 아마 이런 부분 등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먼저는 비핵화, 이 CVID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CVID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러한 발언이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에 대한 압박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에 있는 의회 지도자들과 그 여론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 기자회견을 보시면 모두 발언에서 네. 뉴욕 타임즈에서 지금 미국의 협상팀이 북한의 핵 능력을 평가하고 불능화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썼는데 이건 오버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했고 12명 이상의 핵 박사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한 걸 보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CVID를 북한에 요구했고 우리가 뭘 하는지 잘 알고 있고 성취할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CVID를 꼭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는 비단 북한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 있는 비판론자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CVID에 대해서 북미가 좀 합의된 상황이라는 것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VID란 단어를 이제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공동선언문이 나온다면 성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CVID를 풀고 녹여가지고 공동선언문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북한에서 강조하는 것. 이거는 핵을 포기하는 항복이 아니라 선대 유훈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살려주면서 공동선언문에 대신에 북한이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조속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4.27 판문선언문에 나왔던 식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그리고 평화를 실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북한의 체면도 살려주고 또 미국이 원한 대로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는 조속한 그리고 북한이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비핵화를 CVID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도 녹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CVID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도 녹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 위원님께서는 이 CVID라는 용어의 명문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CVID라는 용어는 사실 협상할 때 사용했던 것이고 사실 목표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수단이 이제 검증과 그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방법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VID란 단어 자체보다는 제가 볼 땐 지금의 협상이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는데 아마도 이란 핵 협상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핵 자산 등을 없애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과연 명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주요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핵 폐기를 하는 대신 과연 북한에는 무엇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CVID라는 그 영어 철자, 영어 단어와 그 해석보다는 북한의 그 이제 목적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이게 한반도의 비핵화냐 아니면 지금까지 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단어 때문에 비핵화의 대상에 있어서 모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는 이것이 넓게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없애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아마 두 국가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회담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네. 내일 회담이 이제 2시간의 단독 회담이 먼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독 회담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대부분의 정상회담이 이제 단독 회담부터 시작한 다음에 이제 확대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을 본다면은 이제 두 최고 정상끼리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야지 그 밑에 이제 관리들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고 그렇다면 공동 합의문의 채택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제적인 이제 발언을 할 것이고 기선을 제압할 것인가 이게 나중에는 언론에 공개되겠습니다만 이제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짐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도 짐작을 해본다면 그 첫 만남이 굉장히 주목이 되잖아요. 첫 만남에서 저는 악수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악수를 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짐작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세기의 단판이다. 이런 정말 이제 기대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본다면은 세계의 대결이다 그랬다 실망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와 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의 세계 대결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실망했고 반면에 이제 권투 시합은 이제 두란, 레너드, 헤글러, 헌즈 이렇게 4강이 돌아가면서 격돌했을 때는 정말 훌륭한 세계 대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입니다. 예. 네. 이런 단독 정상회담이 사실상 회담의 전체 분위기를 또 가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단독 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회담이라는 것 자체의 성격이 과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아오던 정상회담들과는 매우 성격이 다른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통상의 정상회담들은 실무진들 간의 사전 조율이 거의 끝나고 정상들 간의 만남은 의례적인 수준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이었는데 예.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은 의제가 아직 채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일차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어떠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단독 회담에서 두 정상이 지금까지 실무진들에서 협상해온 그 내용을 충분히 보고받았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정상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 결단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 회담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말씀처럼 정말 양측이 얼마나 성의 있는 카드를 내놓을지가 가장 관심사인 것 같은데 북한은
완전한 체제 보장, 앞서서 CVIG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카드들을 양측이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북미 회담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이란의 그 비핵화를 위한 핵 협상에 관해서는 이 국가들이 핵 협상에 들어가자고 합의한 이후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약 2년 가까운 시간, 20개월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미는 우리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정상회담 의사를 전달한 것이 3월 5일이고 3달이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물론 이란 핵 협상에 그런 것을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국적인 상황,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게 되면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초기 이행 조치가 있을 경우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작과 끝부분에 대한 합의를 두 정상이 할 수 있다면 그 이행 과정, 중간에 사찰 검증 등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도 추후 협상에 이제 맡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 처음과 시작에 과연 북한은 뭘 내놓을 수 있고 미국은 그 반대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마도 계속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실무 협상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실무 협상 팀에서 큰 자유롭게 협상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고 이 협상에 분명히 양국 수뇌부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고 다시금 그 안을 가지고 서로 설득하는 작업이 계속됐을 거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독 회담에서도 과연 처음과 끝에 대해서 양 정상이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추가 회담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는 뭐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성에 있는 그 처음에 조치하는 거 이제 초기 조치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핵 물질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핵탄도의 일부, 그다음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부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그런 조기 반출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이제 북한 측으로서는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의 표시를 한 것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미국의 협상팀에는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제 동행을 했고 또 북한 측에서는 새로 인민무력부장이 되었죠. 북한 핵 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노광철 그 인민무력부장이 또 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실무 협상을 하더라도 뒤에서 정말 핵 관련해서는 0부터 100까지 다 아는 두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결심에 따라서는 그런 조기 반출 문제도 굉장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북한이 조치를 했을 때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보상은 어떤 게 또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북한 노동신문이 미국의 자주권 인정을 촉구하는 그런 사설을 실었죠. 그 말은 결국에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 그다음에 불가침 조약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자주권 인정은 또 뭐냐면은 이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지 말아라, 이런 경제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은 최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판국은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미국이 최소 양보를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최대한 받아내는 그런 강경한 협상 자세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약간이라도 허물어뜨리려는 것이 북한의 지금 협상 태도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수행단 면면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 단독 회담 2시간 이후에 확대 회담 이어지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배석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싱가포르 총리와 어젠가요? 오늘 이제 면담하는 자리를 보니까 지금 맷 폰틴저 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도 자리를 함께 했었고 또 그 존 켈리 비서실장 옆에는 스티븐 밀러 수석 정책 보좌관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였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과 계속 회의를 하면서 내일 단독 회담에 나갈 것이고 또 확대 회담에도 이들이 배석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가지고 북한 매체들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나왔는데요. 네. 김 위원장이 이제 중국 전용기를 이용해서 싱가포르를 갔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 소위 제1호, 제일 중요한 최고 권위가 이런 그 해외 순방을 한 것을 그 행사가 끝나기 전에 공개를 했고 또 자국 항공기가 아닌 중국 비행기를 이용해서 갔다. 또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다 이런 것을 조기에 공개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주사위를 던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병진 정책의 한 축인 경제 발전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 따라서 온 인민과 군대, 당은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굉장히 현실적인 그 감각이 잘 반영된 조치라고 봅니다. 이제는 북한에도 이 외부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 차원에서 그거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제한이 있는 것을 잘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긴 프로세스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강력하게 촉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이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공개함으로써 이제 추세는 북한과 미국 간의 큰 담판, 우리 선대가 이루지 못했던 한국 전쟁의 종식,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북한의 번영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인민의 총단결과 협조를 공개적으로 구하는 이런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또 들려오는 얘기가 싱가포르 시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시설을 참관했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노선을 경제로 맞춰서 이제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핵과 경제 병진 전략에서 경제 쪽을 좀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회담에서 이제 우리가 체제 보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체제 보장에 관해서는 이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보장 안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조금 더 자유롭고 그 폭이 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신경을 쓰면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엔 두 분께 다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내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홍영식 교수님부터. 이미 성공을 했죠. 정상회담이 있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성공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 가능성이 적다면 이렇게 12일에 스케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북미 양측에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라는 이 종국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2일에 내일 회담도 열리는 것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미국은 북한의 말로만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으니 초기 이행 조치를 하라는 점인데 과연 그 초기 이행 조치와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가 아마도 내일 회담이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느냐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